앞으로 소캠 측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축전을 벌일 때 요 대박주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포스트 한미반도체는 과연 어디가 될지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유리기판으로 완성할 반도체 꿈의 신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유리기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 유리기판을 토대로 이제 향후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HBM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 호족거리가 한 가지 좀 나왔죠. 미국과 중국 간의 히토류 그리고 첨단 반도체 수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 향,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선반영됐었던 직접적인 SK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기업들 쪽으로 좀 수혜가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소부장 기업을 들어가느냐라고 하기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과 물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유리기판으로 어쨌든, 그리고 지금 차세대 HBM이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자, 그러면 유리기판과 차세대 반도체로 가는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소부장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 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지, 반도체 꿈의 신기술을 완성시킬 바로 이 기업, 새로운 소부장 업체이자 새로운 대박주, 대장주까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인데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 오늘의 대박주까지 영상 마지막에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영상 중반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11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합의는 도출을 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지금 유럽 쪽에만 먼저 선제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도 히토류를 다시 한번 수출 재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중국 쪽에다가 수출하지 않는 요 규제를 러트닉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 합의를 통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해결을 예상한다라고 했으니 결국은 중국이 요청을 했었던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중국발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적으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15만원대까지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3.8% 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상승했을 때 하방 압력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4%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가 단연 수혜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HBM이 중국 쪽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HBM을 만드는 소부장 쪽에 하이닉스가 원래는 중국에 수출을 못했으니까 장비 수주를 안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도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소부장 기업 수주를 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안에 있는 소부장 기업의 상승이 나왔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HBM4 과연 이게 중국 쪽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가 이제는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된 수출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선 주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상황이 지금 블랙웰 칩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요. 어쨌든 블랙웰 관련한 부분은 HBM을 사용하지 않는 조금은 그래도 저성능 버전으로 선주문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하반기에 나오게 되는 루빈 쪽에 이제 중국 쪽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역시나 D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의 수급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전망이고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한 HBM 그리고 소캠 칩의 샘플을 선제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이크론, SK하이닉스의 물량들이
주들이 엔비디아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하반기 루빈 출시 전까지는 기대감이 살았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빠졌던 기대감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시장이 올라오는 상승치를 합해서 상승세가 완연하게 좀 장대 앙봉으로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D램 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런 분야들 캐파 그리고 이 생산 시설을 늘리게 된다면 결국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의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론이니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동 쪽 수출도 1조 원 규모의 인도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또 미중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분명히 또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3분기까지는 어쨌든 SK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승의 배경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서서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나온 얘기고 어느 정도는 상승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투자의 메리트가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오리무중 물음표거든요.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실적까지 개선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수주를 받을 예정이다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 물량은 들어왔으니 이제는 좀 다른 곳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리기판이었고요. 결국은 유리기판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유리기판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세대 CXL, 차세대 소캠칩을 구현하기 위한 기판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기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광전자가 필요했고 궁극적으로 CXL과 소캠칩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적으로는 온디바이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지구는 공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무한정 늘어나는데 데이터 센터는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데이터만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주고받는 기계 안에 사람으로 친다면 뇌를 바깥에다 빼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뇌를 머리 안에다 집어넣는 온디바이스를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발점으로서 이제 엔비디아는 쿠다큐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쿠다큐는 양자를 활용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 미국 쪽 슈퍼컴퓨터 델과 함께 미국 쪽의 슈퍼컴퓨터 국방부에 슈퍼컴퓨터를 납품한 이후에 바로 이제 엔비디아는 유럽 쪽에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주피터에 엔비디아의 쿠다큐 플랫폼을 연동해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엔비디아 젠슨황의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인 디지츠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요 디지츠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온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양자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용 슈퍼컴퓨터 그리고 온디바이스 결국은 온디바이스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로봇은 뇌가 스스로 있어야 뇌를 데이터 센터에다 빼놓으면 그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잖아요. 머리 안에 데이터가 직접 있어야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AI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인공지능 온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이 됐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발열도 있고요. 내지는 크기 관련된 문제, 성능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을 잡기 위한 유리기판이 필요하고 성능을 높여주기 위한 CXL 소캠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로만 구현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블랙웰 다음에 하반기에 앞서서 중국 쪽 수출이 굉장히 많이 규제가 돼 있었는데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은 지금까지 블랙웰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앞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루빈 하반기에 있는 루빈에 들어가는 이 소캠칩부터는 온디바이스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텐데 이 소캠칩을 먼저 점령하는 기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반도체 판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소캠 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캠 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리 기판도 필요하고 실리콘 포토닉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 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기술을 계속해서 R&D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소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소캠 칩의 샘플을 좀 제공을 했고요. 자,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보시면 마이크론이 글로벌 D램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분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서 소캠 칩에 납품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전 반반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소캠 칩 만드는 기술력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소캠 칩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재료는 결국은 저전력 D램이거든요. 근데 이 저전력 D램은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등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들더라도 저전력 D램을 사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전력 D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굳이 순순히 마이크론한테 넘기진 않겠죠. 넘기더라도 굉장히 비싸게 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이크론이 사실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 SK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이나 당사자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리기판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TC 본더라든지 내지는 어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한 이런 소부장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캠 관련된 소부장 기업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빈이 올해 하반기에 일단은 공개는 됐고 작년에 일단은 제품을 언제 정식 출시를 하는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루빈이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하반기는 당장 다음 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루빈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시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인텔로부터 CPU를 받아내면서 이제 소캠을 좀 구현을 하는 이런 준비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소부장 기업들 엔비디아는 착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HBM을 쫓아간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유리기판과 추가적으로 소캠 칩 내지는 CXL 이쪽을 공략을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어떨까. 사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HBM4 괜찮죠? HBM3 괜찮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 하반기 전에 한 번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건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영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신규 매수를 말씀을 드리기에 적합한 섹터는요. 결국은 이제 CXL, 소캠칩 이쪽 분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적으로는 미래로 가는 하나의 첫 번째 가장 궁극적인 목표의 첫 단추에 있는 차세대 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공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TSMC, SK하이닉스 어떤 기업이 앞서 나가든 마이크론이 앞서 나가든 결국은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한미반도체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HPSP도 TC 본더 과정에 있어서 어닐링 열을 가해주는 어닐링 장비인 HPSP와 한미반도체가 치락 뒤치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리노공업도 있었죠. 자, 다음에 차세대 칩으로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한국의 슈퍼을이 나오게 될지 어떠한 소부장 기업이 다음 넥스트 한미 반도체가 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마이크론 소캠 칩에 좀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캠 칩 테스터 장비를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캠 그리고 CXL을 구현하는 CPU를 이번에 좀 출시는 아니고 공급을 엔비디아 쪽에 하고 있는 인텔과 가장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나 SK하이닉스 쪽도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돼 있고 삼성전자 쪽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소캠 측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축전을 벌일 때 요 대박주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포스트 한미반도체는 과연 어디가 될지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이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네오셈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사실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시기적으로 좀 많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셈을 계속해서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CXL 메모리 검사 장비 개발을 먼저 상용화를 시킨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CXL 소캠 칩을 만들고 양산 단계에 접어드는 어느 기업,
삼성이든 SK든 마이크론이든 한 기업만 나와주면 말 그대로 수준은 펌핑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흐름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협상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리기판이라든지 실리콘 포토닉스라든지 CXL을 받쳐줄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올라와 주게 되면서 결국 이게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오셈 쪽에 분명한 수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그게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서부터는 계속해서 매출액이 상승될 것이다. 2025년 하반기서부터는 매출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장 규모는 22조 원 정도 되고요. 22조 원어치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HBM과 전혀 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결국적으로는 기존의 이제 국내 기업들은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SSD 쪽 관련된 지금 테스터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도 2023년에 굉장히 많은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어워드 위너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마이크론과 협력을 많이 한 기업한테 주는, 어떻게 본다면 우수 협력사 상입니다. 그게 바로 2023년에는 네오셈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CXL 관련된 양산이 시작되게 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서도 이제 네오셈을 채택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네오셈의 물건을 따라 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제 향후 소캠 CXL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네오셈의 테스터 그리고 수주권이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오셈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멀리서만 보더라도 삼각 수렴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대기에서 고점에, 가장 고점에 요 꼭대기를 이었을 때, 그리고 가장 비교적 저점에 요 저점들을 이었을 때 딱 수렴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차트는 위치를 해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좀 특이점은 뭐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거래 대금이 거의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래 대금이 나올 때는 상승, 거래 대금이 나올 때는 상승, 거래 대금이 나올 때는 상승, 이건 당연한 건데, 반대로 거래 대금이 죽었을 때는 하락을 하거든요. 죽었을 때는 하락을 합니다. 근데 완전하게 죽었을 때, 거래 대금이 완전하게 죽었을 때 주가가 사실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속칭 말해서 털 거 다 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로우 리스크 자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좋은 라인은 사실 요 라인이겠습니다만은 요렇게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계엄령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요 저점까지 보기는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 국제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바닥은 9,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9,000원, 마이너스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결국적으로는 단기 고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면 결국은 고점을 쭉 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라인들이 목표가이자 저항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인 1,500원, 그리고 그 다음 전고점인 11,5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13,300원, 자,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인 17,000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 주봉으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커다란 박스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던 날을 제외하고는 바닥권에 위치한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고점, 전고점, 전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는 12,000원이 적합한 1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방으로 한 2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2% 정도가 우리의 1차 목표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볼 수 있는 쌍봉 어디죠? 바로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과연 16,000원에서 전고점인 17,000원 요 라인을 2차 목표가로 우리가 좀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심플하죠? 요 라인 9,000원이 우리의 손절가이자 9,000원까지 물량을 잡아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직전 쌍봉을 만들어 있었던 12,000원이 1차 목표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구간이 2차 목표가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쉽게 잡고 1차, 2차를 네오셈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다. 자, 시기적인 부분은 앞으로 나와줄 이슈, 뉴스 부분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명운은 달렸다라고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 리스크 없이, 리스크 적게 그리고 고점이 높은 종목을 꼭 하나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네오셈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오셈 여러분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오셈은 이미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5월 28일자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네오셈 만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해줬어요. 그래서 이 만원대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를 네오셈을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네오셈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하반기 루빈 일정이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공부방 통해서는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있죠. 종목들의 이제 나머지 향후 흐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한테 AS도 해드리는 그런 방이다라고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 방법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를 많이 또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현금 이벤트를 한다, 뭐 경품 이벤트를 한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죠. 할 수도 없고 좀 유튜브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우리 구독자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인사드리는 거, 사실 이거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해드리면 사실상 이것도 선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돈 받는 거 아니니까요.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발송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쪽에 유출시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지난달에 이제 퇴사를 했고요. 벌써 3달째가 되는데 또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개인적인 연락처를 좀 받아서 저도 위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링크나 이제 경품을 좀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댓글 보시면요, 들어오는 링크 바로 또 한 가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위탁으로 발송을 해드리다 보니까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댓글창 클릭하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요 주식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럴 수가 있죠. 뭐야, 그럼 댓글창만 알려주지 뭐하러 문자 보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 혜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한 앞으로 제휴사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깜짝 퀴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퀴즈 내용은 요겁니다. 다음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박프로 구독자라면 모두들 아셔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기 나가겠습니다. 1번 중국, 2번 우즈베키스탄, 3번 콜롬비아입니다. 문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뭐 1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1번, 2번이다 생각하면 2번, 이런 식으로 010-7624-5432번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전송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다른 곳에 뭐 유출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자, 그럼 경품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일 텐데 이러한 와중에 어떠한 종목이 좀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향후 높은 확률로 내지는 높은 급등 예상폭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몸이 하나인지라 제가 그동안 제도권 회사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놨던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박프로 제휴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가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쉼텍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35%, 세아베스틸 고가 기준 35%,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도 30%, 셀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35%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010-7624-5432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 더 좋은 소식 들고 오는 박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